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사실상 총선은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선거가 이제 넉 달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 넉 달이 지나면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던 민주당이 밀려서 여당이 되고도 집권당으로서 아무런 뒷받침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반 동안 이제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사활을 건다. 죽느냐 사느냐. 바로 이 선거에 걸리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부터 이 살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 1년 반을 그냥 넘겼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실패했던 혁신위원회 설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신위가 현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안이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아시겠죠. 혁신위원장 인요한이 짧은 그 권력에 취해서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연일 화제가 된 그의 언행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말들은 월권 여부를 떠나서 혁신을 하겠다는 그가 이제 분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1호 혁신안 이준석, 홍준표 징계 취소는 두 사람이 비아냥까지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준석 사면을 끄집어내고 심지어 이준석 선대위원장 말을 인요한의 귀에 속삭이냐는 누구입니까? 이준석에게 비례대표에 일정한 지분을 준다.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으니 말입니다. 이준석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망한다며 인요한을 부산까지 가도록 한 자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인생 경험이 짧디 짧은 이준석으로부터 공개 장소에서 미스터 린턴이라고 불리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2호 혁신안, 이 인요한은 자신이 공관위원장이 아닌데도 공천 문제에 집착을 했습니다. 공천은 정치인들에게는 바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사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정당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이념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천은 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후보들의 정체성부터 따질 일이었습니다. 혁신위가 진짜 할 일은 바로 거기에 있죠. 말하자면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혁신위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 후보들의 정체성은 공관위가 따져야 할 문제죠. 그래서 걸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요한은 혁신위원장이 되자마자 무엇에 쫓기는 듯이 바로 이 공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영남 3선 이상은 수도권 험지에 나가고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험지에 나서라. 이 KBS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 내가 이 폭탄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거다.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에 나가라.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는 얼토당토하는 말이 됐습니다. 우선 역대 선거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가 성공한 것은 정몽준 전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같이 타의에 의한 희생은 심청의 인당수 같은 감동을 주기는커녕 턱없이 중진을 자르는 반민주적 만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YS가 허주 김윤환을 단칼로 베어냈죠. 그 YS의 동물적인 정치 감각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사자들은 부얼부얼 끓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의 광폭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그는 당의 대표가 아닌데도 5.18 묘지부터 4.3 추모공까지 참배를 했습니다. 거기다 광주시장 강기진까지 불러 개헌사항까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대 이상은 비례대표에 필요 없다. 이 놀라운 사모혁신안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발표된 혁신안은 나중에 많이 완화됐습니다. 어쨌든 인요한은 자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음포까지 놓으면서 김종민을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고 이준석을 찾아가고 강기정을 만나는 등 기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지기에 여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혁신위가 이제 혁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호가호위하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틀 전이죠. 15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를 보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인요한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사실 만나면 오해를 부른다면 이런 말조차 숨겨야죠. 정말 이런 말을 전달받았다면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말이 진실 여부를 떠나 인요한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해야 합니까? 그는 이와 함께 당 혁신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권력의 그림자가 그 누군가가 전한 대통령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글쎄요,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저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도 대중을 향한 방송이니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당에서 하루빨리 없애야 할 권력을 파는 짓거리, 이 호가호위의 모습을 결국 혁신위원장이라는 인요한이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혁신을 위한 정권을 주겠다고 밝혔던 당 지도부와 갈등이 깊어지며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자 대통령실에 지원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철이 없다고 해야 합니까? 그는 혁신의 미중에 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봐야죠. 끝날 무렵에 활동한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인요한은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 핵심 인사들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죽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인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요한은 정기국회가 마치는 12월 9일 정도를 시한으로 사실상 공개를 했죠. 인요한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다. 꼭 몇 월 며칠이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회 일정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혁신이 권고대로 결단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인요한의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 그리고 세비 삭감 등 혁신의 건의사항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요한이 당해했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혁신은 빨리 통과시켜라. 주춤하지 마라. 법적으로 바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니 어렵지만 하나하나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건요, 대부분 개헌사항이거나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일단 여야 협의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인요한이 뒷배와 달리 이 대통령실은 16일 인요한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적은 없었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또 누가 했을까요? 언론은 대부분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정면에서 부정을 하고 그의 행보에 사실상 선을 쫙 끈 겁니다. 언론이 대통령 고위 관계자 이렇게 칭을 한 사람은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혁신이 추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맞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인요한의 귀에 계속 속삭여온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당 지도부는 혁신안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영남 중진들, 당 지도부 친윤 핵심들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 혁신 2호안 권고에 불편함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판에 인요한이 다시 호가호위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칼날을 들이밀자 김기현은 이 대통령실 신호 발언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면에서 비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당 내부 문제는 당의 공식 기구가 있다.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협의를 해서 총선 준비와 문제 해결을 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 주제 넘게 공적 문제까지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김기현은 이어서 자신의 지역구 울산 출마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언론은 김기현과 인요한의 정면 충돌이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는 듯이 행사하는 인요한에게 공개적으로 당 문제의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며 혁신회가 윤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세간의 해석을 정면에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김기현은 문제의 혁신이 조기 해체설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혁신이 여부에서 논의되는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문제는 혁신이 내부에서 잘 의논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혁신이가 조기 해산을 하든 말든 그건 혁신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날 최고위는 혁신이 사모혁신안 또 무시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의 청년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모혁신안을 혁신위원이 직접 보고를 했으나 의결 없이 끝난 것입니다. 오신환 혁신위원이 나섰죠. 그는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을 하고 당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혁신안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왜 거절되었을까요? 박정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결정해야 할 사항과 그리고 당은 당규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공관위가 할 일을 혁신위원회가 지금 월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 이처럼 당과 혁신이 갈등이 깊어지자 김기현 대표가 바로 오늘이죠. 17일 오전에 인요한과 여의도 당사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또 뉴스가 된 겁니다. 그만큼 인요한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갈등 봉합으로 갈지 정면 충돌로 갈지 분수령을 맞았다고 썼지만 솔직히 그 결과는 뻔합니다.
혁신이가 제 주제를 모르고 월권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김기현 지도부와 혁신이는 운명 공동체다. 혁신이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진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었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이 인유한의 체면을 생각해서 혁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도부나 친윤 중진들이 거치 문제 결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유한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에서 봉합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국회 얘기입니다. 한편 이 민주당은 예산국회를 맞아 지금 무척 분주합니다. 언론은 연일 민주당이 휘두르는 칼날을 지나기 바쁩니다. 국회 곳곳에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168석 거대 야당이 단독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예산만큼은 일방통행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볼까요? 16일 열린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2215억 원 삭감 의결됐습니다. 어제에 열린 예산 소위에서부터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예산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칼을 들이댄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년 일경험 사업은 단기간 기업 탐방으로 일자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 최근 수십 배씩 예산이 올랐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당 예산 2,382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고용부 장관 이정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청년이 가장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일경과 니트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 또 민주당이 정치 편향 인사라고 계속 비판을 해오고 있는 이 김문수 위원장의 경산의 위원회, 이 운영 예산도 2억 3,9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일 체험 공제 예산과 그 사회적 기업 예산, 그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부터 만들었던 항목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반대로 불발이 됐습니다. 자, 9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에서도 민주당은 계속 독주를 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퇴장을 한 가운데 정부 안에서 빠진 지역화폐 예산이 야당 주도로 7천여억 원이나 증액 의결됐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다들 알고 계시죠?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과기방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R&D 예산을 대폭 늘려 총 8천억 원이나 순정을 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 정부 안에서 작년에 비해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3일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새만금 관련 예산이 총 2,902억 원이나 증액 의결됐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부자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 2천억, 8천억 이런 돈치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새만금 지구 개발 사업 관련과 새만금 신항 개항 공사 비용, 이런 비용이 2,900억 원입니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00억 원이나 복원시켜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폭주가 예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포퓰리즘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액을 정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예산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전한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총예산 정액 없이는 안 된다는 기조가 확고하다. 특히 R&D나 지역화폐 등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절대로 해줄 생각이 없다. 그런 민주당은 지금 폭발 직전의 휴화산입니다. 이재명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당은 벌써 시끄럽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분의 시작은 이재명이 일주일에 이제 3분씩 많게는 앞으로 1월달이 되어서 어쩌면 4분씩 법정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김도관은 라디오에 나와 모든 정당이 혁신 경쟁을 하는데 가정을 많이 내놓아야만 승리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양 총선, 당대표 선거,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방탄국회 과정에서 한 번도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김도관은 친민계로 분류가 되죠. 그런 그가 이재명을 지금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 이 안동은 이재명의 그 고향입니다. 그 안동을 포함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 그 뒤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면 친명계도 결심할 것이고 비명계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는 것 자체가 총선 승리의 최대 전략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찬대는 최고위원이죠. 박찬대는 라디오에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절실한데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고향 안동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인가? 글쎄 어쩌다가 이재명에게는 고향이 험지가 된 겁니까? 반면 비명계 윤영찬은 이재명의 험지 출마에 대해 대표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죠. 그리고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비명계가 총선을 앞두고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인데 최종적으로 탈당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훈욱, 조응천 이 4사람이 바로 4인방입니다. 여기 이상민 의원이 되시면 5인방이 되겠죠.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신을 세우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명계 4인방은 윤석열 정권에게서 떠나온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았어. 내년 총선 또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돼서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세 번째로 이 비전 정치 회복 등 3가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여든 야든 바로 도덕성 회복입니다. 그런데 모두 도덕성을 외면합니다.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